실제로 이제 삼재 이것이 옛날에 우리 재산 선생님이 많이 쓰던 논법이에요. 많이 쓰던 논법.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삼재 이러니까 뭐든지 삼재에 갖다 붙인다 해가지고 좀 비하를 많이 시켜버렸어요. 예, 근데 실제로 12신살법에 능통하게 되면 이 삼재 가지고도 많은 걸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재 이러면 띠에서만 삼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재를 띠에서가 아닌 다른 글자에 관해서도 삼재를 보라는 거예요. 지지도 보지만 실제로는 천간도 봐요. 삼재라는 게. 선생님, 제 사료하고 한번 설명 안 해요. 아니 공부가 가장 잘 되니까. 요거는 촬영이 됩니다. 상관없으십니까? 요 삼재 제가 여기 샘플링 몇 개 팔자는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 마치고 나서 하는 걸로 하고. 예. 자, 이제 봅시다. 삼재에 의한 연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 실제로 삼재는 12신살에서 생기고 12신살에 이제 감이 잡히면 이 삼재에 의해서 어떤 변동이나 변화가 발생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에 경신에 해가 있다. 자, 이 경우에 삼재는 뭡니까? 인호술이니까 술을 기준으로 해서 신유술이 삼재가 되죠. 그죠? 그건 알겠는데 신유술이 삼재라서 뭔가 변화라든지 역마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거나는 알겠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 팔자에 4년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4년이 오면 이거는 4, 5, 미로 인해서 무슨 띠? 해묘미 띠의 삼재가 온 거죠. 이건 이해가시죠? 자, 요 중에서 이 팔자의 지지 글자가 뭐가 있어요? 예? 대제해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식신을 가장 귀중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삼재에서 어쩔 수 없이 바뀌는 이동 변동의 상황이 생기겠구나. 왜? 이 사에는 그러니까 충의 작용이지만 요 사가 어디로 가요? 사유축 궤도로 가면서 유가 오면 해가 무슨 작용이 듭니까? 낙화론에 의해서 계중에 압박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4년이 오면 이 식신의 작용력이 서서히 약화된다. 그 삼재로 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신축.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 자, 여기에서 삼재는 뭡니까? 똑같이? 이때 삼재는 길작용일까요? 흉작용일까요? 네? 길. 길작용. 어느 작용이겠습니까? 길작용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나머지는 다 흉작용. 원래 연에서 봤을 때 삼재가 신유술이라는 걸 알겠죠? 네. 근데 이 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뭐예요? 네? 신자죠. 자, 그죠? 강한 글자는 이 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럼 신자에 관한 삼재는 뭡니까? 진이니까. 인묘진이 삼재가 되는데, 예? 이 삼재는 어떤 작용이에요? 신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묘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요? 절지라서. 12운성만 보시는데, 자, 신일주에 인이든 묘든 진이든 뭐예요? 목이면 재가 왔잖아요. 우와. 그럼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좋다고 판단하기 쉽죠? 아, 좋긴 좋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자를 이용해서 만들어내죠. 예? 자가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식신이죠. 식신이 삼재에 드니 동료 불안, 수화인이나 시설의 이제 그 불안 과정을 거치면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년이 오면 어떻게 되겠다? 4오미가 오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돈 된다가 아니라 뭔가 수완이나 시설을 바꾸는 과정을 동반하면서 돈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삼재라는 게. 그러니까 큰 띠의 삼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글자의 삼재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우리 그때 이샘플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무일주가 개를 천간에 있는 개를 정제로서 잘 쓰는데 이 천간의 삼재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겠다? 사오미. 만약 이걸 마누라 쓴다면 집 나갈 때는 언제겠다? 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천간의 삼재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지의 삼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연의 삼재를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글자, 그게 보통 재와 관일 경우가 많아요. 재관, 이 사람은 식신을 쓰니까 식신에 관한 삼재. 돈은 버는데 어떻게 벌더라? 동료불안 과정을 거치면서 돈을 벌게 되더라.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것도 지지의 삼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신에 왔을 때 좋습니까? 예? 신에 왔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관이 어떻게 돼요? 피곤한 일은 물러가게 되겠죠. 대신에 내가 직장에 몸담고 있다면 저 때는 안 좋겠죠. 상황에 따라. 그런데 중요한 걸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삼재라고 하니까 다 연에서만 보시면 돼요. 연이 아니고 즉 가장 힘 있는 글자라든지 재나 관의 삼재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 있는 것만 삼재라 생각하지 마시고 천간에 있는 것도 삼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생님 저 무게 있잖아요. 천간의 삼재를 어떻게 해가 상의가 못나는 거예요? 자, 겨울. 겨울이 힘 못 쓸 때가 언제? 여름. 12운성으로 돌려도 묘절태. 네. 그렇죠. 삼재는 신살로 영마, 육계. 네. 그 12운송으로 바꾸면 그렇죠. 영마, 육계, 화계가 12신살로 따지면 영마, 육계, 화계. 영마,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기에서 폴리스가 오니 옮겨야 될 상황. 육회는 뭡니까? 저승사자 출현. 와, 이때 안 도망가면 안 된다. 화계는 뭡니까? 다 덮어야죠. 그러니까. 이중성. 샘플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있는 거. 자, 이팔자에서 재가 어디 있습니까? 재성.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삼재. 예? 여름이 될 수도 있고요. 요 신자진이니까
인묘진이 삼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동료 불안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보면 어떻게 돼요? 병, 사, 묘. 그 다음에 가서 사오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력을 잃어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불안 동료 과정을 이때부터 거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지로 내려버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재산생 같은 경우는 삼재를 많이 붙였었어요. 재해 삼재, 관해 삼재 뭐 이거를. 왜? 동료 불안 과정을 먼저 거치고 바꾸게 되니까. 그걸 하나의 기점이 먼저 시점이 이때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보면 12운성, 12신살이 같이 맞물려가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그 다음에 대체로 삼재에는 좋지 못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는 좋지 못한 일보다는 우리가 삼재가 보면 역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궤도를 수정할 일이 자꾸 발생된다고 보세요. 궤도 수정으로 보세요. 궤도 수정. 자, 그 다음에 웃긴 말 나옵니다. 삼재에 도리어 잘 되는 자는 어떤 부분으로든 편고한 사주다. 그런 사주가 수두룩함도 알아둠이 좋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첩경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부모를 떠나 살거나, 부모와 등을 져버렸거나,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를 버리는 경우예요. 아니면 객지로 완전히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살아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삼재 때 보면은 좀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인신사의 띠들이 많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연이 공망하는 경우도 그렇겠죠. 왜? 내가 조상의 터를 떠나야 되니까. 빌공망, 알망. 그 다음에 삼재 때 잘 되는 경우 팔자가 대충 요런 거예요. 무호의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삼재는 어떻게 됩니까? 신유술 뭔가 이동 변동 상황인데 이때 실에서 뭐가 장생을 한다? 그죠? 이런 경우는 삼재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신유술 다음에 뭐라 한다? 해자축. 피곤한 일 자체도 다 물러가잖아요. 자기를 묶고 있던 것들, 양인, 이런 것들이 물러가잖아요. 이 말인 뜻은 뭡니까? 한 놈이 죽어야. 내가 잘 되고, 내가 꼬꾸라져야 타인이 잘 된다는 거죠. 이제 삼재를 실제로는 좀 많이 활용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삼재 자체를 하나의 계절로 생각해보고 그 계절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본다. 방학은 친족, 형제의 합이요. 삼합은 사회적 목적의 합이다. 삼합은 충에 의해 쉽게 깨어지기도 하지만 눈만 뜨면 합을 하려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방합은 뭡니까? 자기들도 하나의 뭡니까? 무리라는 거죠. 무리. 그리고 또 삼재도 뭐예요? 방합의 물이잖아요. 그 방합의 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봄이면 봄. 그렇게 해서 그 반대 기후를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봄이 있는데 삼재 신유술이 왔다. 신이 와서 원숭이가 한 대 학히고 닭이 와서 쪼아가지고 용이 와서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팔자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팔자에서는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삼재를 찾아본다면. 자, 제일 찾기 좋은 거. 인묘진. 이 사람이 만약에 제조업을 한다면.
축이니까 해자축. 자, 식신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늘 만들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것이 해자축에 오니까 뭐에 들더라? 삼재에 들더라. 그 다음에 관의 삼재는 조직과의 관계는 이때부터 불안 동료의 과정을 겪게 되더라. 해자축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오면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진짜 오늘 진짜 처음 들어보고 진짜 좋은 나온다고? 진짜 삼계대문에 진짜 엉망처럼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요. 우리가 제가 지장간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마가 오면 순하게 살려면 옮겨야 돼요. 보통 징조를 줍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요즘은 내가 낸데 하고 안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뭔가 피해를 입게 되죠. 피해를. 그러니까 운이 진짜 안 좋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이사 3번만 한번 해보지. 아니면 꼭 이사를 못하겠다면 원룸에라도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원룸에라도. 집부터 놔두고. 왜? 실제로는 원룸이라는 게 전투 형태의 그 주거 공간이거든요. 나는 전투적으로 살겠다. 거기는 뭐 월세 내고 사니까 금방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번을 옮겨보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개운을 쓰기도 합니다. 참호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예? 참호 속에 갇혀. 그것도 하나의 표현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불안 동료로 과정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인묘진이 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쓰고 있던 제조시설이나 수화시설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불안 동료를 거치고 한 영유에 바꾸게 되겠죠. 충 오잖아요. 충.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요때, 그 다음에 관은 이때, 그 다음에 식신은 이때, 불안 동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지지로 내려서 삼재를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한 줄 더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거 불안 동료 과정이 오고. 어떤 때 격용 같은 경우는 용신의 삼재도 봐요. 용신의 삼재. 네, 용신, 뭐 병정이 용신이다 이러면 해자축이 삼재라서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돼 있고 해. 그거는 이제 천간의 삼재를 갖다가 본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뭐 삼재라서 그렇다, 삼재라서 그렇다 하는데 실제로 이게 12신살에서 뭐 역마, 육해, 화계 작용 그 작용을 내서 옮겨야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그냥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삼재를 체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띠라는 것은 나의 좌표를 할 때 뭐였어요? 전체 토대를 하니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용신이 뭡니까? 재와 관이잖아요. 재관의 삼재를 찾고 그 다음에 왕자 입격하라. 왕자의 삼재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주시려면 식신도 찾아도 되고 지지에 있는 글자 다 삼재를 찾아서 붙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삼재를 붙이는 것도 빨리빨리 하시면 금방 그 숙달되시면 써지니까. 그럼 육체에 이제 없는 글자도 그냥 또 삼재 붙여야 됩니까? 있는 글자에 삼재를 붙여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안 보는 예,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삼재를 붙여야죠. 그 다음에 공망에 의한 기질 특성을 생각해 본다. 일주를 중심으로 공망이 된 글자를 생각해 보고 그 일주가 갖는 성향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서 뭐 김효일주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공망이에요. 식상이 공망. 그럴 경우에는 뭐 공망이 그 자체로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를 생각해 보고 드러났다면 공망 작용. 기본적으로 식상 공망이면 뭐예요? 여자 같으면 자식, 남녀 공이 건강. 그죠?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 쪽에 보면은 공망패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더 특히 중요할 게 뭐예요? 2구에 보면은 갑술부터 나가는 거. 신유공망.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묘공망. 이런 것들은 바로 식상이든 재성이든 이게 막 다 걸려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참조해 보시면 된다. 나머지들은 좀 섞여요. 그 다음에 공망맞은 육친을 추구하지만에 이제 밑줄 것입시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생각해 본다. 실제로 공망은 젊은 날의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면 뭔가 꼭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성이 만약에 공망을 맞았다 하면 젊은 시절부터, 소시적부터 돈 벌려고. 근데 항상 빌공 망할망이라 해서 비워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이 공망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을 굉장히 추구를 하겠죠. 근데 그게 다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현상으로 많이 들어가냐면, 관공망인 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에게 내가 나가게끔 막 일이 발생이 돼요. 그거는 이제 회사의 운이 좋을 때. 내가 운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망해요. 관공망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여자 같은 경우에 식상이 공망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한테는 자식의 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식을 애타게 구하는 세월도 온다. 자식이 있어도 나중에 유산. 기본적으로 자식을 갖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타게 구하는 세월을 가지는 거죠. 있어도 나중에 별로 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보통 여자 같은 팔자에 식상이 공망하면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게 낫겠죠. 남자 같은 관이고. 그 다음에 공망의 해를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여 본다. 이때 이제 공망 때 보통 내가 궤도 수정의 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뭐 식상 공망이다, 무슨 공망이다, 그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는데 보통 공망 때 궤도 수정할 일.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책 같은 게 그런 거 나와요. 공망에 뭐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더라. 이때까지 너무 하고 있었던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공망 때 팔았어요. 팔려요. 그런데 그거는 죗값을 받겠다 못 받겠다?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추나추동식 비유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쓰레기가 집 한 구석에 한 뜸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태풍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확 치워갔어요. 쓰레기를 치워가면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당에 메워두었던 그 우리 해피도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길작용이 다가 아니라 나의 손해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망론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뭐냐면 실제로는 그거예요. 이제 송사 시비 같은 거 붙었을 때. 이제 타인이 송사 시비를 이제 제가 송사 시비를 붙잖아요. 근데 타인이 공망이 들었을 때 하면 100%는 아닌데 거의 이길 확률이 많아요. 예? 건강인지 하여튼 윤영일 씨 그거 뒷조사. 예. 그 다음에 팔자에 공망을 가진 사람은 공망을 또 조금 쉽게 넘어가요. 건강이 네, 공망 그 해는. 왜? 나는 이미 그게 구멍난 건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거 배웠었죠. 뭐 예를 들어서 내 팔자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겁재 운이 와도 나는 이미 도둑놈인 줄 알았다. 그리고 수월하게 넘어가는 반면에 겁재가 없는 팔자는 이제 혼란 요소가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맨날 외동이라 가지고 내 혼자 독상 받아먹고 살다가 어느 놈이 여가 빼들어 먹으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혼란 요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송사 같은 경우에 운이 들어오잖아요. 공망 때 하여튼 탁 하는 게 제일 좋고, 예를 들어서 나도 공망, 걔도 공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죠. 공망이 끝날 때까지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들 나가고 실제로 싸워봐야 남는 것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공망 말고 인성운이 들었을 때, 인성운이 왔을 때 송사 시비가 붙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형사는 거의 이겨요. 형사 사건은. 근데 우리가 보면은 형사만 있는 게 민사 사건도 있죠.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거든요. 이권이나 뭐 문서 이런 거에는 이겨요. 그런데 돈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장담할 수가 없다예요. 그 다음에 재운이 왔을 때 송사 시비가 붙는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민사는 실제로 돈에 관련된 거라지 이런 거는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형사는 예? 돈을 써야 이겨요. 돈 안 쓰면은 결론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관운이 왔을 때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걸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관을 보면 뭐를 붙는다고 했죠? 인성. 그러니까 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민사, 형사 상관없이 다 이겨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경우겠죠. 민사든 형사든 실제로는 다 이기고, 근데 인성이 없잖아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살이 있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도사가 관운이 들었네. 그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인성 유무를 잘 봐야 되겠어요. 관운이 왔대서 뭐 송사시비 100% 다 이기는 건 아니다. 자기가 인성으로 있어서 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100% 이기는 것이고, 그 아닐 경우에는 이제 어렵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상운이 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항소로 가요. 난 그 결정에 굴복 못하겠다. 예, 항소. 그래서 질질 끌게 돼요. 요 두 개가 이제 관운하고 시군 왔을 때, 요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쇠창살이죠. 왜? 관과 제일 먼 자리에 있잖아요. 요런 걸로 해서도 실제로는 그걸 이제 뭐 송사 시비에 관해서 이기냐 지냐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송사 이제 상대방의 공망든 날을 될 수 있으면 공망든 날을 택해서 재판을 받으면 이길 확률이 좀 높아진다. 둘 다 공망들면 지지부진해진다. 네, 예. 끝까지 간다 보시면 돼요. 끝까지 간다. 자, 오늘은 공망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0번부터 12번 마무리 짓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저기 그걸로 간다 했죠, 제가? 격의 청탁. 네. 격의 청탁, 요것도 실제로 하려면은 엄청난 분량이 되고요. 간단하게 나가면은 척만 보면 됩니다.
청 아닌 거는 나머지는 다 탁이다 보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나가기로 하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